안녕하십니까. 매일 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분석의 추국일입니다. 국내의 한 매체가 19일 북한이 올 후반기 한미연합 군사훈련 시작에 맞춰서 미사일 시험 발사 계획을 관계기관에 알렸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북한이 15일 전후로 동해상에 항행 경보를 발령한 것으로 안다, 이렇게 타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여러 신문사들이 이 매체의 보도를 뒤따라가면서 이 한미 양국군과 정보당국은 이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특이사항은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또 다른 매체는 역시 이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북측이 최근 미사일 발사 사전 행보인 해상 항행 경보를 내린 데 이어서 다음 달까지도 추가 발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뉴스도 내놨습니다. 또 유럽 일간지 역시 이 북한이 지난 광복절에 미사일 도발을 시도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그러면서 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과 김영철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연합훈련 비난 발언을 연이어 꺼낸 만큼 이 무력 시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분석도 했습니다. 이들 뉴스들 모두 일본 해상보안청 해양정보부가 지난 11월부터 13일까지 그리고 15일부터 19일까지 이 동해 동북방 해역 일대에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항행구역 경보를 발령하고 이 일대를 지나는 선박들에게 주의를 촉구하는 경보를 주목하면서 이것이 북한이 내린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북한이 그런 경보를 내렸다는 것은 미사일 발사를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한 거죠. 그런데 그런 해상 경보 발령 기간 동안에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해상 경보 기간 동안에 기상 악화 등으로 발사 최종 단계에서 계획을 철회했을 가능성과 발사 시도 등의 일종의 심리전을 구사했을 가능성도 동시에 거론된다, 이런 그럴듯한 해석까지 내놨습니다. 그리고 국내의 대북 전문가들의 코멘트를 인용해가지고 이 개발 단계에 있는 미사일의 경우에 기후와 발사 환경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시험 실패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발사 결정을 뒤집었을 수도 있다, 이런 분석까지도 내놨습니다. 이런 국내 언론들을 인용해가지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북한이 항행금지 경보를 내려놓고도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은 것은 미사일의 기술적 결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확대 보도가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 보도들이 다 사실일까요? 북한은 정말 해상 경보 발령을 하면서까지 미사일 발사 준비를 했는데 결국 성공하지 못한 것일까요? 아니면 발사를 포기한 것일까요? 팩트 체크를 해봤습니다. 우선 이 항행금지 경보는 어느 나라가 발령했을까요? 북한이 맞나요? 이 국내 유력 통신사와 신문들이 앞다투어 이 북한의 항행금지 경보를 발령했고 또 미사일 발사 가능성 뉴스를 내놓으니까 우리 신문도 즉각 여기에 대한 집중 취재에 들어갔습니다. 항행구역 경보라는 게 뭐냐면 국제해사기구하고 국제수로국의 세계 항행경보 시스템을 통해서 발령되는 항행경보를 말하는 건데요. 전 세계 바다를 16개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조정 관리하고 또 동해를 포함한 서태평양 일대의 경우에는 일본의 해상보안청이 그 조정기관을 맡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본 해상보안청 해양정보부가 발령한 항해 안전경보를 찾아보니까 우선 이 경보는 북한이 내린 게 아니었습니다. 러시아가 군사훈련을 위해서 내린 경보였음이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그 구역에서 러시아는 군사훈련을 했고 지난 18일 이 러시아 해군 함정이 우리나라 어선한테 발포를 해가지고 문제가 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 해역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본 전제부터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사실 북한은 그동안에 미사일 발사들을 하면서 한 번도 항행구역 경보를 해본 적이 최근 들어서 거의 없습니다. 거의 이 대부분 북한 해역 내에서 훈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 그런 거기도 하지만 특히 이 북한은 인공위성 발사가 아닌 경우에는 이런 예를 들면 미사일 발사라든지 이런 무기 시험 같은 것을 할 때는 항행 경보 자체를 아예 무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국제사회로부터 선박 항공기 안전을 위협한다 이런 비판을 받아왔었죠. 그리고 지금같이 미중 충돌 상황이 엄중하고 북한의 도발 여부에 대해서 미국이 집중 감시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중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해가지고 탄도가 일본 해역을 넘어간다든지 태평양 상공으로 떨어지는 그런 시험 발사를 한다 그러면 당장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도발을 할 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중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려면 동해에서 하지 않고 서해 쪽에서 한반도를 가로질러 가지고 동해 이 온산 앞바다에 떨어지도록 훈련을 해온 겁니다. 더더욱 이번 보도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북한이 항해구역 경보를 내렸다고 한 해역은 북한 영해도 아니고요. 러시아 이지에 속한 구역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의 양해도 구하지 않고 그런 해상으로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을 리도 없을 겁니다. 이건 상당히 큰 문제가 생겨나죠. 그런데 일부 언론들이 이런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고 일본 해상보안청의 항해구역 경보를 잘못 보도를 한 겁니다. 이렇게 국내 언론에서 잘못된 보도들이 확산되니까 우리 군도 19일 동해상의 미사일 발사 관련 국제 항행 경보 발령을 요청한 주체가 북한이 아니고 러시아라고 밝힌 겁니다. 자, 두 번째 팩트 체크입니다. 뭐냐면 북한은 미사일 발사 준비를 진짜 했을까요? 아니면 실패한 것일까요? 아주 중요하게 이건 팩트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근데 북한이 진짜 미사일 발사 준비를 했을까 하는 거죠. 그런데 기상 악화로 발사하지 못했거나 또는 전문가들 분석같이 발사 실패를 했을 가능성, 이것들을 여러 문헌들을, 여러 자료들을 다 찾아봤습니다. 국내 언론들이 북한이 미사일 도발 준비를 했을 것으로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뭐냐면 미군의 정찰기 비행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시작된 직후인 지난 16일 미군은 지상 표적 600여 개를 동시에 추적하고 감시하는 E-8C 조인트 스타스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ICBM, 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동향을 살피는 RC-135S 코브라볼 이런 정찰기들을 한반도 인근에 동시에 투입을 했습니다. E-8C 조인트 스타스는 17일에도 한반도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이 E-8C 조인트 스타스는 콜사인 RONI, 로닌 32하고 33 트랜스폰더를 켜고 이틀 연속 태안 앞바다에서 서해 상공을 각각 비행을 했다. 이렇게 미국의 소리가 17일 보도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이 한미연합훈련에 대응한 북한의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관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랬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이어서 한미훈련 중이나 끝난 후에 북한의 군사도발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이건 북한이 지난 70년 동안 사용해온 전형적인 전술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지난 10일 한미연합훈련 사전연습 개시에 연이틀 반발하면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한 바 있죠. 김영철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은 11일 담화를 내고 한국 당국이 반전의 기회를 외면하고 10일부터 전쟁 연습을 또다시 벌여놓았다 그러면서 이 잘못된 선택으로 해가지고 스스로가 얼마나 엄청난 안보 위기에 다가가고 있는가를 시시각각으로 느끼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앞서 전날인 10일에는 김여정 당 부부장이 이 담화에서 한국 당국자들을 향해 가지고 배신적인 처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그러면서 국가 방위력과 강력한 이 선제 타격 능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는데 박차를 가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었죠. 이런 북한의 잇따른 경고로 인해 가지고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앞으로 저강도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브루스 벡털 미 엔젤로 주립대학교 교수는 연합군이, 그러니까 한미연합군이 훈련 기간 동안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의 북한 정찰은 이런 이유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다. 북한의 특이 동향이 발생했기 때문에 북한 전역에 대한 정찰 활동에 나선 것이 아니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국내 일부 언론들은 마치 미군의 대북 정찰 활동이 이 러시아의 항행구역 경보를 잘못 해석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기정사실화 해버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보도와 함께 이 엉뚱한 분석들을 내놓은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자, 세 번째 팩트체크는 북한이 진짜 미사일 발사 준비를 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게 하나 있는데요. 일부 언론들이 한결같이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이 정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준비하고 있고 기상 악화 문제 또는 기술 문제로 인해서 발사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정부 소식통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종료 이후인 9월 초까지도 매주 2 내지 3일가량 추가 항행경보 발령을 예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북측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또 군 당국은 북측이 지난 15일, 16일에도 항행경보를 발령했으나 아직까지 미사일 발사 등 실제 무력 도발에 나서진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내놨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공개적으로 항행경보를 발령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름 없는 정부 당국자의 말은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만 모두 헛다리를 짚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이름을 밝힌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의 경우에는 정례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북한군은 현재 하계 훈련을 지속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이 한미 정보당국 간 긴밀한 공조와의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승찬 대변인의 공식적 발표에서는 그 어디에서도 북한의 미사일 이야기는 나오질 않습니다. 또한 국방부는 현재 북한군이 동부전선 같은 이 최전방 초소로 다수 병력을 이동시켜서 진지점령 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 당국은 지난 7월 시작된 북한군 하계 훈련의 일환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와대도 19일 우리 군은 현재 북한군이 하계 훈련을 지속 실시 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합참 관계자도 연합훈련 실시 이후에 북한군 움직임과 관련해 가지고 현재까지 특이 동향이 포착되지는 않았다라고만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북한이 이번 한미연합 군사훈련과 연계해 가지고 미사일 도발을 준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북한은 올 전반기 CCPT 땐 이 훈련 종료 뒤인 3월 21일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그리고 3월 25일 동해상으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신형 전술 유도탄 2발을 각각 발사한 바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사일 도발을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느냐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미국의 소리 그러니까 VOA 방송은 지난 10일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저강도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은 미국이 아닌 한국을 상대로 도발에 나설 거로 본다 이렇게 말하면서 북한이 한미동맹에서 한국을 더 쉬운 목표물로 삼고 있다는 확신이 점점 강해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국을 우습게 본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북한은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서를 파기하고 개성공단 같은 남북 협력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며 군사적으로는 저강도 도발에 나설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한 겁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 국장도 북한이 어떤 식으로든 연합훈련에 대응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ICBM 시험이나 핵실험에 나설 것 같지는 않다 그랬습니다. 다만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이 해리 카지아니스 소장과 같이 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가능성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로버트 아이언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는 북한이 대규모 도발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 그러면서 김정은은 남북관계 진전을 인질로 삼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대북 지원에 나서고 남북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사실 북한은 지금 진퇴양난이죠. 그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남북 통신선도 복구를 했습니다만 결국 그마저도 다시 단절시켰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남쪽에 손을 벌리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가운데 도발을 감행한다 그러면
북한을 향한 인도적 지원마저 다 끊게 하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중국이 대대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가을거지의 전망도 좋은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앞뒤가 꽉 막힌 북한의 김정은이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을 돌파해 나갈지 크게 궁금합니다. 북한은 그래서 자충수에 빠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지켜보는 우리가 다 답답할 지경입니다. 와이타임 정세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